오늘 오토엔이 좀 장중에 이렇게 상승을 좀 하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밑으로 이렇게 빠졌죠. 잠깐 30분 봉으로 보면은 아침부터 해서 한 2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놓은 구간이 여기 만 한 5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사놓고 안 팔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매매일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어차피 지금 소액으로 좀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뭐안 팔았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매매를 하는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오토엔을 매수를 했을 때에는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했냐? 애초에 목표가를 여기 한 2만 1,000원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기를 목표로 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가 여긴데 이제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도 뭐 단타 매매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굳이 이런 목표가가 있으면은 이 목표가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그 중간중간 올라가면은 그런 고점 구간에서 매도하고 이제 다시 떨어지면 사고,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이 났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애초에 목표가를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저는 이 종목을 최대 한 달 정도는 들고 갈 생각으로 이 종목을 사게 된 건데,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게 단타를 해서 그냥 수익을 극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분명 이번에는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밑으로 떨어져서 이게 단타가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게 갑자기 오늘 상한가를 가고 또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면서 이틀 만에 바로 목표가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15,000원 구간에서 제 목표가 한 21,000원이라고 하면은 못해도 4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그만한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을 이 종목에 투입을 해서 그걸 경험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가는 거를 경험해 볼 수가 없고, 무조건 이 소액으로서 매매를 하면서 이쪽으로 진짜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 뒤에 목표가가 여기라고 하면은 이 구간까지는 오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 떨어질 각오도 하고 있어요. 떨어졌을 때는 또 어차피 추가 매수를 할 생각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진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 단타인지 스윙인지 중장기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것,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떨어지는 걸 나는 제대로 된 눌림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종목을 놓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소액으로 연습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종목이 오는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장중에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주식 시세 시황 분석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내역인데 그동안에 3분봉 단타 매매일지를 많이 작성해서 올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직장인인데 요즘에 일이 많이 바쁩니다. 최대한 직장인도 매매를 할 수 있는, 단타를 할 수 있게 제가 눌리는 구간에서, 상승했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단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예를 들어 뭐 9시 반이면은 이 9시 반에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고 그다음에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타는 지금 저는 이제 좀 쉬어갈 것 같고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단타 매매는 안 하고 대신에 지금 이 유튜브에서 올리는 것처럼 관심 종목 리뷰를 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올릴 예정인데, 그 오토엔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것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잠깐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05%로 상승하면서 끝이 났지만, 이제 시초가에 이제 상승을 한 1% 가까이 시가갭을 상승했다가 그래도 고점 좀 1.27%까지 상승한 뒤에 장중에 이제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0.46%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아마 이게 시장 자체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구간은 이 하락에 의한 단기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락이 다시 나오면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조정 속에서 쌍바닥으로 만들어질지 아니면은 다시 저점이 깨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지수 상승하는 시기는 결국 3월에 있는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은 그 전후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박스권 장세나 뭐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으로서 그냥
하락이 크게 나왔다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은 그래도 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괜찮은 모습이라 생각하고요. 계속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그 5일선을 이 5일선이 파란색 선인데 이 파란색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이라고 하면은 13,000포인트를 이게 이 구간을 지키면서 박스권으로 갈지 아니면 저점이 깨질지 이런 걸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들을 다 보면서 제가 이제 볼 거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있죠. 그 뭐 여행이나 항공사들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부토건이 제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이유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에 의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지분 매각 이슈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이게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잡아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오늘까지도 상승을 했지만 반대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키타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좀 밑에 넘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삼부토건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 그 시장에서 매각 이슈가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진칼도 지분 매각이나 그런 이슈들로 해서 크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전력도 있고 삼부토건도 결국에는 지금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면은 내가 만약 최대 주주라고 하면은 결국 주가의 위치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최대한 내가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주식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면은 그 회사의 주가는 좀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의 지분이 10.48% 보유한 최대 주주 소식에 이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부토건 이 주식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휴림 로봇이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등주로서 따라갔고요. 제가 볼 거는 일단 삼부토건만 좀 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4일 연속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이게 업비트에서 가져온 건데 5,300만 원을 일단은 넘어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시 하락을 이어갔다가 최근 이제 뭐 나스닥이나 코스닥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하락이 했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비덴트가 상승하고 다날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도 비덴트를 보시면은 앞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많이 하락을 해준 그런 모습인데 이런 상태에서 얘가 또 앞에서 거래대금도 막 1조 터지고 9천억 터지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이라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 여기 딱 120선 구간도 있고 이런 구간에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춰서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일단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도 일단은 좀 낮은 구간인 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이런 구간 정고점 구간 있죠. 이런 박스권의 정고점 구간에 결국에는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래대금 터진 것도 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그러니까 상승이 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또 4만 명을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면은 이런 게 또 이상한 게 계속 고점을 확진자 증가 추세가 막 늘고 해도 어느 순간 이게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피크를 찍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 순간에 더 이상 뭐 확진자가 이제 더 는다라고 해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한 큰 반응이 없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나 정부의 이제 정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이 코로나 일상 회복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슬슬 다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보려고 하고요. 인터파크가 오늘 그래도 혼자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좀 상승이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항공주들이 좀 나온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뭐냐면 지금 이런 종목들이 뭐 TJ 미디어가 최근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볼 건데 상승을 이렇게 합니다. 상승을 지금 하면서 그 리오프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겠죠. 근데 아마 뭐 내일 또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돌파를 한다.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게 뭐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결국에는 리오프닝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 다자 대결에서 우세한다라는 이슈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불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끝물이고 그동안에 너무 이제
대선 시작 한 1년 전부터 해서 계속 상승을 했었던 그런 테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해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당일 매매는 하지만 그러니까 단타 매매는 할 수 있지만 길게 들고 가는 매매는 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 관련주 로보로버랑 로보티즈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뭐 특별한 로봇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코넥이 오늘 신규 상장으로 해서 오늘 상승을 좀 해준 그런 모습이고요. 녹십자 MS가 오늘 또 이제 진단키트 관련으로 해서 어제 상승했다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냥 특별한 이슈 식약처 허가 획득 소식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왔던 이슈였고 오늘 상승한 이유는 자가 진단키트 전국 및 무상 보급 검토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진단키트 테마가요. 근데 이제 이 녹십자 MS가 추가적으로 더 이 녹십자 MS가 이틀 연속으로 여기 상한가 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얘가 이렇게 꺾이면서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꺾이면서 이 진단키트 주를 잘 봐야 되는 게 그동안에 뭐 경남제약이든지 그다음에 SD바이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움직임이 같은 테마라도 편차가 좀 있겠지만 어떤 날에는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날에는 떨어지는 종목들이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테마에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녹십자 MS처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진자가 늘어서 뭐 자가검사 키트 이런 게 더 많이 쓰인다고 해도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떨어졌을 때 이런 진단키트 이슈가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막 떨어지는 구간, 이런 떨어지는 종목에서 오히려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일단 휴마시스를 들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일단 상승이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테마에서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JNK 히터가 국내 최초 도시가스 개질 방식 이거 개선을 해서 상용화에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냥 내용은 도시가스에 수소를 섞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이 그냥 올해 흑자로 전환돼서 좀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 오늘 하락 종목을 보면은 바이오 리더스 어제 이제 기술 수출 이슈로 상승했다가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 재료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하락이 더 오면은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주로 오늘 그냥 빠진 모습이고요. 경남제약은 투자 경고로 보여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아까 봤듯이 지금 이제 진단키트 주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했었던 대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얘가 떨어지게 되면은 한번 매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이게 강의 영상을 좀 하나 좀 찍었는데 아마 이거는 한 2, 3부 작으로 해서 만들어질 건데 그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찾는 방법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그냥 블로그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잠깐 보면은 신규 관련주 일단 저 매수한 것들을 그냥 보겠습니다. 손오공 뭐 그냥 여기서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여기서 조정했다가 여기 잘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를 82조 원 주고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냥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빠질 때도 거래대금도 얼마 없는 상태여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매수한 상태로 들고 가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휴마시스도 일단 제가 한 27,000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더 떨어졌으면 추가 매수할 생각이었는데 떨어지진 않네요. 또 한번 지켜보고 한네트 같은 경우가 제가 한 이거 9,000원인가 여기서 사놨는데 이게 장중에 좀 올라오다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 아마 이게 중국 이거 올림픽 너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우 진짜 근데 중국 보면은 너무 짜증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지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도 워낙에 이런 구간에서 돈들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디지털 화폐도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하니까요. 사놓고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토에는 아까 봤듯이 얘기했고 로보티즈도 그냥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신정보통신이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 매수가 됐는데 일단 지켜볼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소액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 그 데이터가 많아야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제약을 이제 떨어지면 저는 한번 매수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렌시스 로봇 관련주로 얘도 이제 슬슬 매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늘 살 수 있었는데 내일 떨어지면 한번 사보고요. 바이오스마트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오늘 여기 아래꼬리 이렇게 달렸을 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을 하다 보면은 주식을 잘 못 볼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내일 또 떨어지면은 그냥 매수해 보려고 하고요. 얘도 밑에 이런 거래대금 많이 터진 게 참 좋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I텍도 이제 제알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 얘는 이제 정책주로 조금 엮여가지고 혹시 대선 한 달 남았으니까 떨어질 때 매수해서 올라오면 정리해볼 생각이고요. 다음 에너토크도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이렇게 떨어지면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바이오리더스는 아까 말했듯이 얘도 재료가 화이자보다 좋은 백신, 그 다음에 기술 수출하는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은 한번 사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넷게임즈도 좀 더 떨어지면 사보려고 했는데 일단 실적이 넥슨 실적이 좋아가지고 시간에서 좀 3% 상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 EDGC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었고 이거는 또 미국 조달청에서 뭐 판매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미국이랑 엮여가지고 혹시 조정이 오면은 좀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블로그 주소는 유튜브 댓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